최동호 평론가 역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주말에 날씨 뭐 옥외에서 열리는 그런 거 하기에는 별 불편함 없는 날씨였나요? 이번 주말에는 좋았죠. 그랬어요? 예. 프로야구장은 여전히 꽉 찹니까?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꽃샘 추위 조금 예, 더 추운 날이 추웠죠. 있었죠. 예. 예, 그래서 시즌 초보다 개막 예. 초보다 한 10% 정도 좀 줄었습니다. 아 근데 평일은 밤에 해요? 평일 밤에 하죠. 그 막 8시 30분. 선수들이 이렇게 입을 호 불면서 하던데 그거 보고 안쓰럽기도 하고. 손끝이 좀 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추워서 이제 목도리 예, 있죠. 예. 목도리를 하는 선수들이 좀 많이 있죠. 뭐 그 왜 이렇게 일찍 해가지고 이렇게 추운데 떨고들 그래요? 왜냐하면은 관중들도 추울 거고. 이번에 좀 천천히 일찍 하지. 시작한 거거든요, 시즌은. 네. 왜냐하면 10월 말까지 끝내야지 돼요. 11월에 프리미어 12라는 국제대회가 걸려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예선전이 벌어지는데 예. 이 프리미어 12 야구 국제대회가 있다고요? 그 대표팀이 출전하기 때문에 11월에 나가려고 하면 10월 말까지 끝내고 선수들을 소집해야 되니까 아휴. 땡겨서 시작했죠. 추운데 애쓰네. 그나저나 뭐 어떻게 한 회에 16점이 납니까? 한 회에? 한 이닝, 한 한 이닝에. 회에서 지겨워서 보겠습니까? 아 무슨 그 동네 야구도 아니고 아니 프로 선수들이 그렇게도 어마어마한 점수를 나기도 해요. 저는 얻어낸 팀보다 16점을 준 팀이 더 궁금해요. 대단하죠. 근데 어찌 이게 된 거예요, 이거? 16점이나 뭐 20점 넘어가는 경기도 가끔가다 나오긴 나와요. 한 이닝에? 아니요. 전체적으로. 전체로. 전체도 있죠. 근데 어제 한화와 롯데전에서는 한화가 네. 3회에 한 회에 16점을 뽑아낸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야구가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그 시간에 동네 야구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롯데 이 한화가 롯데 0대1로 지고 있다가 네. 3회에 16점을 뽑아냈거든요. 그래서 16대 1이 됐어요? 16대 1로 7회 비가 와서 강욱 홀드 게임이 됐는데 이 한 회에 16점 뽑아내려고 하면은 한화 같은 경우에 3회에만 타석에 3번 들어선 선수가 있었어요. 3번. 예. 홈런도 여러 개 나왔겠네요. 안타 홈런 포함해서 13개. 13개. 예. 근데 한 회에 16점 뽑아내면은 홈런 치고 안타 나면 재미는 있겠죠. 그런데 16점 뽑아낸다는 건 이 프로 같지 않은 경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네 야구라는 말을 좀 예. 조심스럽게 했고 그 예. 진 팀은 얼마나 뭐라 그러나 상처? 악몽? 이런 게 좀 오래 가지 않을까? 그 내상이 크겠죠. 프로 선수인데. 그러겠죠. 앞선- 똑같이 돈 예. 받고 하는 건데 예. 왜 이렇게 어제 이제 그 장시환 선수가 선발이었었거든요. 롯데에서. 네. 장시환 선수가 1, 2회 잘 막아내다가 3회 들어서 급격하게 이제 컨트롤이 불안해졌는데 예. 3회에서는 아웃카운트 2개의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잡아내지 못하고 6점을 내줬거든요. 아니 그러면 감독이 이렇게 투수 교체 타이밍이라 그러나요? 그런 걸 좀 빨리 해줘야. 그게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요? 정확하신 건데 그 뒤에 이제 윤기련 선수가 구원 등판했습니다. 네. 윤기련 선수는 아웃카운트 2개 잡아내고 10실점을 했거든요. 가만 있어봐. 아웃카운트 2개 잡는 동안 10점을 10점을 내줬다. 내줬습니다. 예. 이미 그 선발 장시환 선수가 6점을 내준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윤기련 선수 같은 경우에 저는 그 경기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네. 거기 갔던 그 취재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기련 선수가 어제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던지는 게 거의 배팅볼 수준이었었대요. 그러니까 얻어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런 컨디션의 선수를 내보낸 것도 그렇고 그 선수의 정신력, 멘탈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난타당하면은 너덜너덜해지고 다음 게임에도 영향이 있을 거니까 빨리 바꿔줘야지. 예. 그렇게 난타당하면 앞으로 마운드에 서겠어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말씀해 주신 대로 예. 이미 점수는 엄청나게 벌어졌지. 윤기련 선수 나중에 던질 때는 뭐 제대로 던지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안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생각해 볼 거리입니다. 일단 관중으로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지켜보겠지만 점수차가 벌어지고 던지는 데마다 다 얻어맞고 투수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고 실책 나오고 하면은 이게 뭐 프로야구 경기입니까? 입장료 들어가는데 포기해버리는 거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왜 못 바꾸느냐? 아마 한 가지는 분명히 일단 롯데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이 팬들에게 죄송하다라는 사과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어허. 이제 프로야구도 이제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이 투수들의 운영을 예를 들면은 필승조, 예. 추격조라고 있거든요. 근데 필승조는 우리 팀의 가장 에이스들만 이 선발 불펜 마무리로 이어져 있으니까 이 선수들이 나갔을 때는 우리가 무조건. 반드시 이겨야지 된다. 어허. 근데 추격전은 뭐냐면은 한 뭐 5, 6, 7까지도 우리가 지금 뒤집고는 있는 한두 점 차로 뒤집고는 있는데 우리가 가능한 자원을 쏟아 부으면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 뒤집을 수도 있는 멤버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미 10점 차 넘어가 버리는 게임은 버리는 게임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이 쓸만한 투수들을 내보낼 리가 없겠죠. 그래도 한 선수로 하여금 10점을 주도록 그 마운드에 혼자 세워놓는다는 거. 그게 예. 30cm인가 높다면서요. 마운드가 이 높죠. 일반 그라운드보다. 예. 그러면 꽤 높은 거고 몇만 명이 만약에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참 인간으로서는 외롭기도 하고 자기 볼 끝에 모든 게 달려 있고 정말 그리고 실은 흔히들은 타자가 공격하는 거라고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투수가 타자를 공격하는 것도 있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은 아무튼 자기 손 끝에서 야구라는 경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예. 그렇게 참담하게 돼버리면 서로 민망해서 그걸 어떡하나.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야구계에서는 예. 벌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벌투. 벌투? 예. 죄와벌 할 때 벌. 예. 벌투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투수가 도저히 견디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미 뭐 체력적으로 또는 이 투수의 공이 타자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얻어맞는다. 예. 라고 하면 바꿔줘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투수를 계속 던지게 하죠. 이제 그걸 이제 벌투라고 얘기하는데 이 벌투와 관련된 논란은 딱 한 명의 감독이 있었을 때에 이슈로 떠오르긴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김성근 감독이 있었을 때, 현역에 있었을 때에 훈련량이 부족하다든지 조금만 0.2%만 너가 이거 극복하면은 너가 더 잘 던질 수 있는데 너 스스로 깨지면서 너가 극복해야지 돼 해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시점인데도 외로이 혼자 던지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던지게 내버려 두는 거죠. 나름대로는 그것도 교육이자 정신훈련이자 이제 그분은 그렇게 일종의 생각하시겠죠. 그 홈꾸녕을 내 예. 이런 거이긴 한데 아무튼 좀. 근데 안 되네. 어제 롯데 경기가 양상문 감독이 벌투를 했는지 이거는 아직은 알 수는 본인만이 없어요. 알 수는 없는 알 수는 없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 사람도 투수 출신이었잖아요, 양상문. 예. 저 기억나요. 그 왼손 아니었나? 맞습니다. 안경 끼고. 예, 그 부산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던졌었고 유명했던. 잘 던졌었죠. 예. 자, 그건 그렇고요. 예. 정말 그건 좀 쇼킹하네. 한용덕 감독이 이용규 선수를 버린 이유가 뭡니까? 이제 어제 이제 주말 2연전에서 잘 드러났죠. 왜냐하면 너 없이도 충분히 된다? 예. 어우, 야 잔인하다. 충분히 되는데 한화의 고민이 뭐였었냐면 한화가 될 듯 하면서 계속 무너져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김웅룡 감독 과거에 모셔왔는데 안 됐죠. 그리고 김성경 감독 모셔왔는데 또 이 정규 시즌에는 번쩍 하다가 가을 가서는 결국 올라가지 못하고 이러면 도중에 이제 한화에 큰 과제가 생긴 겁니다. 그 과제가 뭐냐면 세대 교체거든요. 이 세대 교체의 이제 특명을 나름 갖고서 한화를 구축하고 있는 게 박종훈 단장 예. 선수 출신 그리고 한용덕 감독입니다. 한용덕 감독이 지난해서부터 선수 교체의 시그널을 보냈고 계속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화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신인 선수들이랑 젊은 선수들이 지금 잘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특히 뭐 신인 선수에서도 올 시즌 개막 때는 많은 이제 그 기대를 받았던 선수인데 노시환 선수 있고요. 또 지난해 뽑았던 정은원 선수도 결정적일 때마다 안타를 때려주면서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사정이 바로 이용규 선수를 중견수에서 좌익수로 위치를 변경하고 타순을 내려앉히게 된 이런 배경에는 하나의
일종의 그 리모델링, 세대 교체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 예. 이은규가 싫어서가 아니라 네. 팀에 2, 3년 뒤를 내보내고 이은규도 과거에 전성기 때 이은규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보관을 가지고 이은규 선수에게 내려 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은규 선수가 물러나고 난 뒤에 지금 아직까지도 육성군에 가 있거든요. 경기를 예. 못 뛰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준비된 자원, 세대 교체의 백업 데이터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벌써 이은규 선수 불러 그렇겠죠. 내려갔겠죠.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지금. 당신 없이도 미안하다. 그런데 이용규 선수 너 없이도 다른 멤버들이 충분히 네 공백을 잘 메꾸고 있고 예. 어차피 세대 교체란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면 고참으로서 보여줘야 할 좀 의젓하고도 그런 수범, 솔선수범이나 모범을 좀 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게 구단이나 감독의 생각인가 봐요. 대개가 아름답게 마무리된 선수들, 은퇴 경기 때는 은퇴식하고 물러난 선수들은 지금 말씀하신 은퇴 1, 2년 전에는 경기에 자주 못 나간다고 하더라도 벤치에서 선수들의 중심을 잡아주고 후배들을 이렇게 다독여주고 예, 그것이 이제 구단이 원하는 역할이기도 하고 예, 그런 역할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근데 이용규 선수는 좀 짜증과 성깔을 부린 모양이거든요. 꼭 뭐 짜증과 성깔이라기보다도 나를 내쫓아달라. 난 다른 데 가서 제대로 뛰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요구를 한 건데 타이밍도 안 좋았고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이은규 선수의 최초의 판단 그러니까 이 구단이나 다른 팀에서 바라보는 이은규 선수의 실력, 현재 실력과 본인이 생각하는 나의 현재 실력에 갭이 좀 그렇네요. 있었겠죠. 그나저나 아름답게 마무리할 기회를 빨리 좀 가졌으면 좋겠고 예, 그의 그 근성 있는 허슬 플레이라 그러나? 예. 파이팅 허슬. 넘치는 그리고 뭐 스틸도 잘하고 어떻게든 해서 뭐 이렇게 일루에 살아나가려고 하는 이 1번 타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죠. 네. 그 특히 이제 국제 대회에서도 이은규 선수가 국가대표 1번 타자로 뛰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경기가 흔히 좀 깡다고 많이 있다 뭐 있었거든요. 이렇게들 속칭 거기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쿠션도 좀 기르고 하면서 이렇게 그 타석에 들어서서 이 자세를 취하고서 투수를 노려보는 그 오. 눈빛이랑 자세가 조금 좀 그 매섭기도 하고 일본의 그 이치로? 이치로 선수 그 선수도 상당히 시선이 매우 그렇죠. 큰데. 집중되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건 또 뭐예요? 예. 한화의 프랑스 출신 치어리더? 예. 이거 고용한 겁니까? 치어리더는? 치어리더 이제 고용을 했죠. 아, 근데 구단이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이제 기획사한테 외주를 주는데, 근데 지금 뭐 이 그 하나 팬들 난리가 났습니다. 이 도리스 롤랑이라고 이름이 도리스 롤랑인데, 예. 프랑스 출신의 여성인데 하나 치어리더로 등장했어요. 근데 외국인 선수들은 많은데 예. 외국인 치어리더는 이게 없어요? 역사상 두 번째거든요. 아, 그 전에도 2015년에 두산에서 한번 있었었는데 예, 눈에 띄니까 당장 지금 이제 화제가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예. 이 한국 프로야구에서 뛰는 활약하는 이 치어리더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이미 한국에서 내가 뭔가 직업을 찾겠다라고 하는 전문 댄서나 무용수들이 들어와 가지고 치어리더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화제가 됐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2015년에 두산에서 치어리더를 했던 이 파울라 에삼이라는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우연한 기회에 치어리더가 된 거예요. 근데 하고 싶어서 시험 쳤다가 된 그런 건가 보죠? 아닙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 도리스 롤랑 이 친구는 그 파리에서 그 소르본느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네. 이제 재학 도중에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서 이제 직업 찾고 살겠다 해가지고 패션 관계를 찾아보는 도중에 친구로부터 우연하게 권유를 받고 좋아 나도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역시 그 유럽식의 사고 방식 그러니까 이 치어리더가 나로서는 코리안 드림이다. 근데 언제 한번 해보겠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치어리더도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도전할 만큼 한국 프로야구의 이제 상징적인 경기장 문화를 이끄는 중심이 된 거고 외국에는 그런 거 없나요? 미국은 없죠. 미국은 없고 일본에는 치어리더가 있는데 우리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일본 치어리더는 이 공격과 수비가 바뀌는 잠깐 동안의 시간이 있죠. 그때만 등장해요. 그때만. 우리는 경기 내내 우리는 경기 내내 공격하는 팀이 이 응원을 하죠.
아 그럼 뭐 계속 하는 거네. 계속 그렇죠. 누군가는 공격을 경기 초든 내내 말든 이어지는 하니까. 거죠. 근데 너무 여성의 몸이나 이런 것을 좀 상품화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부 미디어에서도 예. 이걸 자꾸 이제 그런 쪽에 초점 맞춰가지고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거 이렇게 있는데 촬영하고 이러는 예, 예. 거. 그런 점은 좀 그 저기 그 자제를 해야지 돼. 관중들도 막 되겠죠. 취중에 이렇게 막 그 못된. 그러니까 그 제일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제일 인기 있는 좌석이 그 치어리더 단상 바로 밑에 있는 자리입니다. 자리인데 혼나야 될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제 그 치어리더 외국인 치어리더까지 등장할 정도로 한국 예. 프로야구만의 어쨌거나 매력이 있는 겁니다. 화제는 화제네요. 이제 그 매력이 뭐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경기 내내 끊이지 않는 그 뜨거움이죠. 열정. 그러니까 선수마다 응원곡이 있고 구단마다 응원곡이 있고 또 구단마다 특징되는 단체 응원의 방식이 다 있고 신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잠실야구장에 가시잖아요. 외국인들을 보는 게 흔한 일이에요. 관객에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잠실야구장 그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 마크 리퍼트 전 주한대사. 예. 지금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죠. 네네. 두산의 열렬 팬이었었거든요. 근데 3년 연속 두산 개막전을 봤습니다. 돌아가고 난 뒤에도 어떻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두산 개막전 보러 오겠다고 보러 온 거예요. 한국에 와서. 그리고 이 재작년에 야, 그건... 재작년에 두산 그 재작년에 플레이오프 올라갔을 때 네. 플레이오프 후보로 한번 왔었고요. 그러니까 주한 미국 대사의 임기는 끝내고 본국으로 귀환했는데 한국의 코리안 시리즈에 자기가 응원하는 두산 팀을 저기 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왔다? 예, 맞습니다. 대단하네. 맞고요. 그 롯데 자이언츠, 이 롯데 자이언츠에도 이 캐리마허라는 유명한 외국인 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분은 뭐냐면 부산 지역에 있는 영산대학교 교수예요. 영산대학교 교수였는데 수업이 없는 날에 부산에서 경기가 열리면 항상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죠. 털복숭이이기 때문에. 어디 미국 사람이에요? 예, 미국 분인데. 그러니까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나 보다. 잠실에서 롯데 경기가 있을 때는 원정 응원으로 오죠. 그리고 심야 버스를 타고 부산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오전 강의하고. 대단한 열정이자 참 자유로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그 프랑스 출신의 치어리더? 도리스 롤랑. 그 친구도 보니까 젊음과 자유로움이 참 부럽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뭐 어떠한 연유로든 한국에 와서 한국 프로야구를 좋아하고 그런 거야 참 좋은데 우리 관객의 수준도 좀 높아지고 저는 그 치어리더를 보는 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좀 제대로 대접이랄까? 아마 근데 굉장히 그 처우는 좀 열악하죠. 그렇죠. 보수도 네네. 작고요. 그리고 춤추는 기계가 아닌데 그냥 흥미거리를 돋구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만 한정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실은. 예. 어쨌거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해주셨어요. 예. 우리 야구가 어쨌거나 지금 30 몇 년 됐나요? 81년에 출범했으니까 30년은 넘었죠. 곧 40년 돼 가네. 예.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음으로 경기 안팎으로 이렇게 풍부해지고 얘기거리도 많아지고 국민의 좋아할 거리로 자리 잡아가는 건 참 좋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려면 어른들이 본을 보여야 할 것이고 경기장에 난동하는 것도 없어져야 할 거고 그 치어리더를 무슨 관음증 섞인 눈으로 쳐다보면 자기 아이들한테 얼마나 미안해하는. 제가 너무 고리타분한 말씀을 많이 드리네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부 관중들의 얘기인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고 그런 따끔한 지적을 하려고 하면 그 대상이 저는 미디어가 돼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미디어. 우리 관중들보다도 보도 태도. 미디어에서 이 치어리더를 성상품화의 대상으로 삼는 듯한 사진들이 사진 앵글 각도가 너무 그래. 그리고 뭐 맨날 보는 그 얼굴인데도 아주 그 천박한 제목을 달아가지고 사진 캡션 달아가지고 많이 그냥 해보죠. 그렇죠. 미디어에게 지적하는 게 좀 정확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오늘 말씀은 이 외국인들조차 이렇게 매력에 빠진 프로야구인데 우리도 이제 역사에 쌓이다 보니까 우리만의 야구장의 문화 세계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이런 문화가 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한국 야구도 이제 자기만의 컬러와 컨텐츠와 이런 걸 갖기 시작했다. 제법 됐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국 야구라기보다도 한국의 야구장. 야구장. 예. 아, 야구장. 거기에는 경기 외적인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관중들의 끊임없는 응원 그리고 예. 그것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뭐 치어리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열성적인 팬들. 예. 예. 그랬고 아무튼 한 이닝에 16점 난 거 이거 한국 야구 기록 아닙니까? 한 이닝 최다 득점 기록입니다. 이게 예. 아, 종전에 13점이었었거든요. 어휴, 참. 근데 롯데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경기는 안 되죠. 물론 이제 13점, 16점 줄 수도 있는데 예. 감독으로서는 최소한 팬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투수들은 그래도 가동을 시켜서 예. 바꿔줘야죠. 그 투수가 너무 정신적 상처나 그런 걸 너덜너덜해지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 거기까지 오도록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또 잘했으니까 지금 프로 선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같은 선수끼리 너무 난처해지죠. 웃을 일이 아닌데. 아무튼 그랬군요. 예. 야구장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한국식으로 독특한 뭘 쌓아간다고 하니까 날 좋고 그러면은 가족 아이들 뭐 데리고 한번 가는 것도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스포츠 쾌도난마 이렇게 매섭게도 심석희, 조재범 이런 얘기 안 하는 날들로 계속 채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